AI 판사의 시대, 정의는 실현될까요? 차가운 정적이 감도는 법정 안을 상상해보세요. 피고인석에 앉은 당신의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눈앞에는 늘 보아오던 근엄한 법복을 입은 판사가 없습니다. 대신 거대한 유리 스크린 너머로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흐르는 빗줄기들이 보입니다. 수조 개의 연산이 교차하며 발생하는 낮고 일정한 기계음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죠. 당신이 지은 죄 혹은 누명, 그것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0.1초입니다. 인간 판사처럼 안경을 고쳐 쓰거나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뒤적이는 일도 없습니다. AI는 당신의 눈동자 떨림, 목소리의 미세한 파동, 심지어 모공에서 새어나오는 땀의 성분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스피커를 통해 선고가 내려집니다. 징역 5년, 완벽하게 공정하다는 안도감일까요?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법 앞의 평등을 노래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마치 자연법칙처럼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재력, 판사와의 인맥, 심지어 그날 판사가 아침으로 무엇을 먹었는지에 따라 판결이 춤을 추는 세상을 우리는 목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감정이 없는 기계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자고 말이죠. 기계는 뇌물을 받지 않을 것이고 피곤하다고 해서 대충 판결하지 않을 것이며 학연이나 지연에 휘둘리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AI 판사가 지배하는 세상은 정말 우리가 꿈꾸던 완벽한 정의의 구현일까요? 아니면 더 정교하고 거대한 디지털 감옥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배고픈 판사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심리학과 법학계에서 증명된 아주 당혹스러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팀이 수천 건의 가석방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판사들이 식사를 마치고 난 직후에는 가석방 승인율이 65%에 달했지만 다음 식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 확률은 서서히 떨어져 0%에 수렴했습니다. 배가 고프고 피곤해진 판사의 뇌가 복잡한 판단을 포기하고 가장 안전하고 보수적인 선택인 기각을 눌러버리는 것이죠. 당신의 운명이 판사의 점심 메뉴나 혈당 수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인간의 뇌는 정교해 보이지만 사실은 호르몬과 피로도에 따라 시시각각 흔들리는 아주 불안정한 유기체 컴퓨터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 판사는 구원자처럼 등장합니다. AI는 지치지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며 배가 고프다고 해서 피고인을 감옥으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판례법과 법령을 0.1초 만에 훑어내리는 그 속도는 마치 디지털 세계의 허리케인과도 같습니다. 인간 변호사 수십 명이 수개월 동안 매달려야 할 분석을 AI는 눈 깜빡할 새에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AI가 학습하는 그 데이터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편향과 오류로 가득 찬 우리 인간들의 역사에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여러 주 법정에서 사용되었던 컴퍼스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이 기계의 역할은 피고인이 나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 즉 재범률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이 기계가 산출한 점수를 보고 형량을 결정하거나 보석 여부를 판단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2016년 탐사 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이 알고리즘의 실체를 파헤치자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똑같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흑인 피고인은 백인 피고인에 비해 재범 위험도가 훨씬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과가 화려한 백인보다 처음 실수를 저지른
흑인 청년의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기괴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기계가 인종차별주의자라도 된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데이터였습니다. AI는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준 과거의 판결 기록과 수사 데이터를 학습하죠. 지난 수십 년간 인간 사회에 존재했던 인종적 편견, 특정 지역에 대한 과잉 수사 기록들이 고스란히 데이터 속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즉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법칙이라 부릅니다. AI 판사에게는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 당신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당신의 친구들이 누구인지가 모두 데이터로 입력됩니다. 만약 당신이 가난하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AI가 당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다면 그것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더 정교해진 형태의 낙인 찍기입니다. 인간 판사는 비난이라도 할 수 있지만 기계의 판단은 객관적인 수치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알고리즘이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왜 높은 위험 점수를 받았는지 알 권리조차 박탈당합니다. 논리적인 오류가 정의로 둔갑하는 순간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니라 데이터의 노예가 되는 곳으로 변질됩니다. 투명성을 잃어버린 정의, 그것을 우리는 여전히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 이 비밀스러운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완벽하게 파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만장자들이 수십 명의 데이터 과학자와 알고리즘 전문가를 고용하는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AI 판사가 높은 점수를 주는 단어, 선호하는 문장 구조, 특정 판결로 유도하기 위한 최적의 데이터 조합을 찾아낼 겁니다. 과거에는 판사와 밥을 먹으며 인맥을 쌓았다면 이제는 기계의 논리 구조를 해킹하듯 공략하는 디지털 로비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미래의 대형 로펌은 더 이상 법전만 파고드는 변호사들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수천 대의 서버가 운궁거리며 돌아가고 데이터 과학자와 알고리즘 분석가들이 가득한 디지털 전쟁터가 될 겁니다. 돈이 많은 권력자들은 판사 AI의 복제 모델을 구축하고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어떤 단어를 썼을 때 형량이 줄어드는지, 어떤 톤으로 진술했을 때 AI의 신뢰도 점수가 올라가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합니다. 반면 가난한 피고인은 어떤 처지에 놓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차가운 렌즈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내뱉는 투박하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은 AI에게 낮은 교육 수준이나 높은 재범 위험으로 분류될 뿐입니다. 기계는 말의 행간에 담긴 절박함을 읽지 못합니다. 그저 데이터화된 수치만을 신뢰하죠. 법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규칙을 어긴 자에게 산술적인 형벌을 내리는 계산기일까요? 인간의 법정에는 정상 참작이라는 아름답고도 복잡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굶주린 아이를 위해 빵을 훔친 부모의 눈물,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다 순간의 실수로 길을 잘못 든 노인의 참회. 인간 판사는 그 눈물 너머의 삶을 봅니다. 법이라는 차가운 글자 속에 인간의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하지만 AI 판사에게 자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오차 범위일 뿐입니다. 기계에게 피고인이 처한 딱한 사정을 고려해달라는 말은 마치 컴퓨터에게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 1 더하기 1을 3으로 계산해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법이 오직 논리로만 작동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용서와 화해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모든 범죄가 코드화되고 모든 형벌이 자동 결제 시스템처럼 집행되는 세상. 그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AI가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도 인간이 모든 판단을 독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 판사가 피로와 편견,
외부 압력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바로 그 순간 AI가 조용히 개입해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형량이 달라지고 감정에 휩쓸려 판결이 흔들리는 그 틈새를 기계가 메워주는 거죠. 판사가 맑은 정신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 AI는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 기계는 조용히 그 자리를 채웁니다. 감정도 피로도 청탁도 통하지 않는 철벽 같은 보조자. 강력범죄 앞에서 솜방망이를 드는 판사의 손목을 AI가 붙잡아주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정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상 한 스푼이었습니다.